절대 배우자와 이렇게 살지 마세요. 혈관이 끊어집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정서적으로 단절된 부부는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사이 좋자는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실제로 죽어가는 의학적 이야기입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로 28년간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비싼 약을 처방하고 첨단 검사를 반복해도 도무지 치료되지 않는 이상한 환자 유형이 있었습니다. 혈압이 잡히질 않고 수면제를 먹어도 깊은 잠을 못 자고 면역력이 바닥을 기는 분들이요.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한마디도 안 하고 사신 지가 수년째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료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와의 침묵이 우리 혈관과 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둘째, 대화 10분이 혈압약 한 알보다 강력한 과학적 이유. 셋째, 손 한 번 잡는 것이 수면제보다 효과적인 이유. 넷째, 은퇴 후 부부가 무너지는 진짜 구조. 다섯째, 내일 아침부터 바로 쓸 수 있는 3가지 처방. 이 5가지를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3가지 처방은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침에 배우자에게 몇 마디나 하셨습니까? 밥 먹어라, 약 먹었냐? 이 2마디가 전부이셨나요? 아니면 그 2마디조차 하지 않으셨나요?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질문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금 이 순간에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부부들에게는 이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 지붕 아래 수십 년을 함께 살았고 자식을 함께 키워냈으며 인생의 풍파를 같이 겪어낸 분들인데 정작 서로 간의 진짜 대화가 완전히 끊어진 채 살아가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거실 구석에서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고 아내는 주방에서 자기만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만이 쓸쓸한 집안 공기를 채울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 문제일까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서운하거나 외로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인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목격하는 것은 이 침묵 속에서 우리 몸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참혹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심장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단절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은 같은 나이대 분들에 비해 혈압 변동폭이 1.8배 더 크고 면역세포 활성도가 31% 더 낮으며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이 수치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호 씨, 71살, 전직 군인 출신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전형적인 남성이시죠. 이분은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혈압약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고 식단 관리도 유별날 정도로 엄격하게 지키셨으며 매일 아침 공원을 여러 바퀴씩 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압이 도무지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뚝 떨어졌다가 어떤 날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용량을 늘려보고 약 종류를 바꿔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긴 상담을 진행했고 그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영호 씨는 은퇴 이후 아내와 거의 말을 섞지 않고 지낸 지가 벌써 7년째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분이 나쁜 분이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 대부분이 그러하듯 평생 가족을 위해 새벽같이 나가 일하셨고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세대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새로운 혈압약 대신 전혀 다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내일부터 하루에 딱 10분만 아내분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진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 진료실로 돌아오신 이영호 씨의 혈압은 놀랍게도 안정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약이 아니라 대화 10분이 그분의 혈관을 치유한 것입니다. 비싼 약을 사 먹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바로 우리 집 안방에 있었던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아가면 우리 몸의 부신피질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쉼없이 혈액 속으로 뿜어냅니다. 우리 뇌가 현재 환경을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라 언제 적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한 전쟁터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뇌 입장에서는 옆에 사람이 있는데 아무 감정 교류가 없는 상태가 아주 이상하고 불안한 상황인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뇌가 비상 모드를 계속 유지합니다. 우리 몸이 24시간 긴장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이 코르티솔이 며칠이 아니라 수개월, 수년 동안 높은 수치로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첫째, 뇌의 수면 중추가 교란됩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은 채 독소처럼 쌓입니다. 혹시 어르신들 밤에 3번 이상 깨시나요? 아니면 한두 번 정도 깨시나요? 3번 이상이시면 이미 수면 중추가 교란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해마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해마라는 것은 우리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같은 것이에요. 해마가 코르티솔의 공격을 받으면 기억력이 빠르게 감퇴하고 인지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치매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죠. 이해되시죠? 셋째, 이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만성적인 코르티솔 과다 분비는 우리 몸의 면역 감시 체계를 무력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속의 경찰이 다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벼운 감기 바이러스부터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나쁜 세포까지 우리 몸이 적을 막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에서도 만성 스트레스와 면역 저하의 관계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우자와의 정서적 단절이 코르티솔을 높여 수면을 파괴하고 뇌세포를 죽이고 면역력까지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나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사 700여 명을 6년간 추적조사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가족이나 배우자와 눈을 맞추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분들은 침묵 속에 외롭게 고립되어 사시는 분들에 비해 치매로 진행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틀어놓거나 라디오 목소리를 듣는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짜 뇌세포를 살려내는 것은 오직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쌍방향 대화였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언어를 구사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브로카 영역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신할 때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눈빛을 읽고 그 말에 담긴 감정을 파악하며 내 머릿속에서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들어 답하는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뇌 전체의 신경망이 불꽃놀이처럼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가 가장 활발하게 운동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크게 틀어놓고 지내시는 것은 우리 뇌를 수동적으로 가만히 쉬게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뇌도 근육처럼 안 쓰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짧더라도 매일 배우자와 진짜 대화를 나누시면 뇌 신경세포가 직접 달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뇌도 매일 운동이 필요한데요. 그 운동 중 가장 강력하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이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와 나누는 진짜 대화 한 번입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뇌 운동인 셈이죠.
우리 집에서 공짜로 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체 접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내용인데요. 혹시 어르신, 오늘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셨습니까?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까? 결혼한 지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것이 쑥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과학이 증명하는 사실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촉각을 감지하는 무수한 신경세포가 분포해 있습니다. 나이 든 배우자의 거친 손길이라도 누군가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거나 등을 어루만져주는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순간 뇌하수체의 후엽에서는 기적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혈액 속으로 대량 방출합니다. 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은요, 혈관벽의 평활근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즉각적으로 떨어뜨리고 흥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혀 심장 박동을 차분하고 안정적인 리듬으로 바꾸어 줍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규칙적인 신체 접촉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11에서 14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집에서 공짜로 혈압약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거나 품에 안겼을 때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이것은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일어나는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인 생리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피부 감각이 둔해져서 접촉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오랫동안 신체 접촉이 결핍된 어르신들의 피부는 오히려 아주 가벼운 접촉에도 훨씬 더 강렬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나이에 더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의 손을 가볍게 3초 동안 잡아주거나 어깨를 천천히 한번 쓸어내려주는 아주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상대방의 신체는 내 곁에 나를 보호해주는 동반자가 있다는 안정의 신호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닭살 돋는 스킨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 산책할 때 무심한 듯 배우자의 손을 잠깐 잡아보는 것,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 수고했다며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주는 것, 계단을 오를 때 배우자의 팔을 부축하는 것, 이런 일상의 사소한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옥시토신의 효과가 통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대한통증학회에서 발표한 임상보고에 따르면 배우자와 꾸준하게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손잡기를 실천하시는 어르신들은 무릎이나 허리 같은 만성 퇴행성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와 강도가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뇌에서 분비된 옥시토신이 척수를 타고 내려가 통증을 느끼는 신경 경로를 차단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면서 진통제를 드시는데 배우자의 손잡기가 그 진통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르신, 비싼 진통제나 수면제를 드시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단 1분 동안 잡아주시는 것이 우리 몸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이 천연 처방전은 돈도 한 푼 들지 않고 간이나 신장을 망가뜨리는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약값 아끼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셈이죠. 우리 세대는 절약의 미덕을 아는 세대 아닙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부 대화가 뇌세포를 살리는 최고의 운동이라는 것. 둘째, 손 한번 잡는 것이 혈압약과 진통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의 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수고했다고 말씀하신 게 언제입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건네신 게 언제입니까? 일주일 이내이신가요? 아니면 한 달 이상 기억이 나지 않으시나요? 한 달 이상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영양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통해 매일 유입되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의 온도 역시 우리 세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또 다른 형태의 영양소입니다. 밥만 잘 먹는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좋은 말도 먹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신체가 취약해지는 나이에는 배우자가 던지는 말 한마디의 파급력이
젊은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신과 심장, 내분비계에 깊숙한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하루 3번 이상 긍정적인 언어 자극을 받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낮고 면역 글로불린 수치는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한마디가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영양제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칭찬이나 따뜻한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뇌 중심부의 보상 회로가 강렬하게 자극받으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물질을 다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온몸의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의 흥분을 즉각적으로 가라앉히고 혈관을 넓히며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고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경이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호르몬의 변화가 다정한 말을 듣는 사람의 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보, 고마워요. 오늘 참 애쓰셨어요. 이런 좋은 말을 소리내어 자주 표현하는 사람, 바로 그 말하는 본인의 뇌와 신체 안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한 양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내 몸이 건강해진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좋은 언어적 에너지를 주고받는 부부일수록 두 사람의 신체적 긴장도와 만성 염증 수치가 동시에 낮아지는 상생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좋은 말이 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반대로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과 냉담한 무관심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집안에서 배우자로부터 끊임없는 비난과 무시, 차가운 침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뇌의 편도체가 온종일 비상경보를 올려대기 때문에 혈압이 만성적으로 높아지고 수면의 질이 파괴됩니다. 지속적인 정서적 긴장 상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을 올리며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극도로 무기력하게 만들어 가벼운 감기 바이러스나 몸속의 염증, 심지어 나쁜 세포의 공격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만듭니다. 마음의 상처가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배우자 관계 만족도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상위 20% 그룹에 비해 평균 4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소홀히 하면 그것이 병원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씨, 71살, 평생 주부로 사신 분입니다. 남편분이 은퇴 후 집에 하루 종일 계시면서 텔레비전만 보시고 말이 거의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박정숙 씨는 처음에 그냥 성격이 원래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본인의 혈압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고 불면증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다고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원인은 분명한데 진단서에 적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거창한 사랑의 고백 표현을 배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짧고 쉬운 말을 하루에 3번씩만 소리내어 서로에게 건네시라고 권유합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시장 다녀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여보가 차려준 오늘 된장찌개 맛이 참 좋았어요. 계단 가파르니까 천천히 가요. 내가 기다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따뜻한 한마디를 곁들이시면 우리 부부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대화가 뇌를 살린다. 둘째, 손잡기가 약을 대신한다. 셋째, 따뜻한 말이 면역력을 올려준다. 이제 4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면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번째는 은퇴 이후 부부가 무너지는 진짜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선생님, 젊었을 때는 우리 부부가 이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방에서 마주 앉아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살아온 세월은 수십 년이 넘는데 정작 마음의 거리는 지구 반대편만큼 멀어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듣는 이야기이죠.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하고 치열했던 격동의 시기를 온몸으로 버텨오신 분들입니다. 보리고개를 넘기시고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우리 자신의 마음은 늘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 시절의 문화는 개인의 감정이나 달콤한 대화보다 오직 가족의 생존과 책임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남성분들은 평생 새벽같이 밖으로 나가 오직 가족을 굶기지 않겠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티셨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여성분들 역시 거친 손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며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것으로 온 마음을 소리 없이 표현해 오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자녀들은 성장하여 독립해 집을 떠나갑니다. 평생을 붙잡고 살았던 직장과 명함도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삶의 무대장치들이 하나둘씩 철거되고 나면 고요한 집안에는 오직 오랜 세월을 거쳐 함께 늙어버린 두 사람만이 덩그러니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소음이 사라진 공간에서 배우자와 단둘이 마주해보면 서로가 너무나도 어색하고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 연결되는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식을 키우고 돈을 버는 전투에만 신경을 집중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을 따뜻한 언어로 표현하는 뇌의 회로를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고 방치해 두었을 뿐입니다. 마치 오래 안 쓴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감정을 전달하는 뇌의 회로에도 녹이 슬어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수도관의 녹은 물을 다시 흘려보내면 조금씩 벗겨지듯 우리 뇌의 회로도 다시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은퇴 후 갈등이 심각해지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서로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시간표 속에서 살아오던 두 사람이 갑자기 하루 24시간 내내 같은 좁은 공간에 머물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동현 씨, 59살, 철물점을 운영하시다가 최근 문을 닫으신 분입니다. 최동현 씨는 가게 문을 닫은 후 집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아내와의 갈등이 급격히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집안에서 눈치를 보며 이방인처럼 지내야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고요. 아내 역시 오랫동안 평화롭게 유지된 자신만의 생활 흐름이 한순간에 흔들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부부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솔직한 대화 없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피하게 되고 마침내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유령처럼 마주치지 않는 최악의 고립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다행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핵심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남편은 도서관을 가거나 산책을 하고 아내는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즐기는 독립시간으로 비워두십시오. 오후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함께 거실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거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부부 연결의 시간을 고정적인 규칙으로 정해두십시오. 이것은 대한가정의학회에서도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1년에 한 번 가는 비싼 해외여행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 앉아 나누는 차 한 잔의 온기 같은 반복되는 일상의 의식입니다. 비용은 차 한 봉지 값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5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장기 추적 연구가 밝혀낸 우리 건강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다양한 계층의 남성 724명을 젊은 청년 시절부터 100세에 이르러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려 84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추적 관찰하고 기록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이 가장 알고 싶었던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인간을 질병 없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비밀 요인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전문가들은 당연히 물질적인 부, 사회적 성공, 타고난 유전자,
철저한 식습관, 매일 규칙적인 운동 습관 같은 요소들이 핵심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84년 동안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마침내 세상 앞에 발표했을 때 전 세계 의학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84년의 연구가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준 가장 강력한 건강의 비밀은 돈도, 명예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매일 살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나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의 질,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정서적 관계의 안정감과 온도의 깊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50대의 젊은 시절에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고 다정한 대화를 자주 나누며 행복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들은 30년이 흘러 80대 고령이 되셨을 때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과 판단력을 관장하는 뇌의 인지 능력이 믿기 힘들 정도로 건강하고 맑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풍요가 신체의 노화를 온전하게 늦추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는 것, 또래 중에서 가장 정정한 분이 되시는 것. 반대로 심각한 언어적 갈등과 무관심, 냉담함 속에서 고독하게 지내온 이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속 만성 염증 수치가 항상 위험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었으며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거나 고통받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던지는 매일의 차가운 눈빛과 무심한 침묵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혈관벽을 천천히 갉아먹고 뇌세포를 말려 죽이는 소리 없는 파괴자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다국적 제약회사의 천재 과학자들도 이것을 알약 하나에 완벽하게 갈아넣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마주 앉아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10분이라는 연결의 시간은 전 세계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게다가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물인 셈입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배우자와의 정서적 단절은 코르티솔을 높이고 뇌의 해마를 파괴해 치매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둘째, 텔레비전 소리가 아닌 진짜 쌍방향 대화만이 뇌신경세포를 살려냅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4,700명을 추적하여 증명된 사실입니다. 셋째, 배우자의 손을 잡는 단 3초가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혈압을 낮추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입니다. 넷째, 은퇴 이후 갈등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의도적인 시간 배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다섯째, 84년 하버드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 수명을 결정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 온도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3가지 처방입니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처방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화면 대신 배우자의 손을 잡으세요. 길고 거창한 대화 없이도 괜찮습니다. 여보, 잘 잤어요? 오늘 몸 컨디션 어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치솟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우자의 따뜻한 체온이 단숨에 잡아줍니다. 시간은 딱 30초면 됩니다.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처방입니다.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끄고 배우자와 단 10분 마주 앉으세요. 대단한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낮에 무릎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점심 뭘 드셨어요? 이 정도 안부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은 꼭 끄셔야 합니다. 우리 집 안방이나 거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처방입니다. 일주일에 3번 배우자와 함께 동네를 10분간 걸으세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옆에서 발 맞추어 걷고 같은 바람을 맞으며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그 공동의 경험 자체가 우리 뇌신경계의 든든한 내 편이 곁에 있다는 가장 강력한 생존의 안전신호로 각인됩니다. 비용은 물론 제로입니다. 운동화 한 켤 내면 충분하고 그마저도 집에 이미 있으시잖아요. 우리 동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씨 66살,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세대의 성실한 농부이셨죠. 이 세 가지 처방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내가 갑자기 왜 그러냐며 어색해 하셨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넘어가니까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 날카롭던 아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대화의 양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으며 두 사람 모두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기영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비싼 약을 사 먹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돈도 안 드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불을 피우지도 않고 집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사람이 먼저 불씨를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불씨를 먼저 던진 사람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건강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하는 본인의 뇌에서도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배우자에게 다정한 말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무시당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관계의 패턴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뇌는 변화를 처음에는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상대방의 반응이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긍정적 소통을 시작하면 평균 19일 후부터 상대방의 코르티솔 수치와 혈압이 함께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부산의 김순자 씨, 63살, 퇴직 간호사 출신이시죠. 남편분이 퇴직 후 무뚝뚝해지셔서 3개월간 거의 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김순자 씨가 먼저 매일 아침 여보 잘 잤어요? 이 한마디를 시작하셨는데 처음 2주는 남편이 뭐라 대답도 안 하셨대요.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아침 남편이 먼저 여보 잘 잤어?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김순자 씨는 그날 눈물이 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대화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매일 저녁 동네 산책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인한 세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인생의 황혼기라고 불리는 지금 이 순간이 배우자와의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제약회사의 약병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가 안방과 거실에서 배우자를 향해 내미는 작은 손길 하나, 다정한 말 한마디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할머니, 건강한 할아버지가 되려면 오늘부터 배우자의 손을 잡으세요.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수술이나 고가의 신약이 아니라 한 식탁에 마주 앉아 온기를 나누는 하루 한 끼의 식사 시간 같은 아주 작고 본질적인 관계의 회복만으로도 온몸의 혈관 시스템과 뇌신경계가 기적처럼 치유될 수 있는 경이롭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 내가 배우자에게 건네는 단 한마디의 다정한 말이 그분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속도를 바꾸고 뇌세포의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반드시 나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약봉지를 정성스럽게 챙기는 그 손으로 오늘 밤에는 배우자의 손을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의사로서의 처방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